캐리어가 제가 쓰던 게 워낙에 낡았기도 했고 그 파손에 대한 그 예전에 블로그라든지 글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파손이 될까 싶었는데 네, 파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2024년 11월 3일.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2025년 초에 보시고 계시겠죠.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과정, 특히 제가 경유로 가거든요. 경유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경위가 복잡합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는 같이 가보시면 좋겠죠. 떠나실까요? 렛츠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전광판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탈 항공사가 어디에서 체크인 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저는 오늘 동방항공을 타고 연태라는 지역, 그러니까 옌타이라는 지역을 경유해서 갑니다. 저기 보이는데 11시 55분 비행기 J1에서 18번, 그러니까 여기 J2에서 체크인을 하는 거예요. 1에서 18번. 지금 사람들이 어떨까? 와우, 와우, 줄이 길어. 이야, 좀 일찍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줄 서보죠.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그 면세점 구역을 지난 다음에 탑승동까지 와 있습니다. 인천공항 탑승동 같은 경우에는 100번대의 비행기 탑승 게이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방항공도 외항사다 보니까 100번대로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넘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중국 동방항공을 타게 된 경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면은 제가 사실은 그 마카오 항공을 이용을 해서 마카오를 경유해가지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요거 스케줄 중에 그 마카오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 편이 단항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그거를 8월 달에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게 된 게 출발한 이틀 전 티켓 서류 정리하다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대체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대체편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료 환불을 다 받았고요. 수수료 없이 환불을 다 받았고, 그 상태에서 새로 편을 찾았는데 대부분 직항은 거의 다 팔려가지고 비싼 티켓, 막 100만원짜리 티켓 이런 거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나마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슷한 스케줄로 있는 게 그 옌타이를 경유하는 중국 동방항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동방항공이라든지 중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고, 가장 비슷한 항공 스케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방항공을 제가 타고 가는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졌어요. 참고로 제가 마카오 항공을 이용해서 마카오를 경유할 때는 대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되게 타이트한 경유가 되겠다, 환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이 중국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웃긴 게, 보통 같은 항공사로 인천에서 뭐 경유지에서 그 쿠알라룸푸르까지 간다고 하면은 짐을 붙였을 때 인천에서 붙이게 되면은 경유지를 넘어가가지고 그 도착지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짐을 찾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경유지에 찾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중국 동방항공 확인해 보니까 반드시 짐을 경유지 찾은 다음에 다시 붙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옌타이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입국 수속을 한 다음에 짐을 찾은 다음에 다시 출국 수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국 비자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걱정은 돼요. 항공사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고, 나가는 이 티켓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모든 건 가서 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좀 모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긴 것도 긴 건데 짐을 찾았다 다시 붙여준다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뭐 근데 어떻게 가도 쿠알라룸푸르까지만 가면 되니까 막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들이대 봐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을 다 끄고 촬영 같은 것도 못하게 했었는데,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는 일부 촬영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모드만 잘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데, 그 옌타이 공항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보안이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공항 내에서 촬영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그 옌타이 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못 보여드리고 곧바로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니까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 탑승하는 게이트 쪽으로 이동을 했고, 저기 보이는 저 비행기가 그 옌타이로 가는 중국 동방항공 비행기 같습니다. 뭐 국적기라고는 하지만 비행기가 커 보이진 않네요. 33배열. 근데 어차피 한두 시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오래 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불편함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옌타이 이래서 이거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글로 하면 연태라는 지역이고요. 연태라는 지역은 사실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고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태고량주라는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경유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예상대로 33배열이고, 네, 창가 쪽에 이렇게 앉았어요. 무릎관 좌석은 이제 저가항공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기내식을 잘 해다 놔주더라고요. 의자에 딱 오니까 기내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건 좋았고요. 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빼먹을 일 없잖아요. 기내 이제 식을 따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좁은 비행기에서는 미리미리 좌석에 준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주는 게 어디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어떤 걸 주는지는 좀 이따가 열어보면 좋겠네요. 요게 기내식입니다. 그 아까 탈 때 줬던 거, 이렇게 식기랑 물티슈 있고, 뭔가 과일 그리고 파스타 같은 게 보이고, 고기 있고, 못 먹는 풀 같은 거 있고, 계란 있고, 뭐 2시간 안짝의 플라이트 치고는 먹을 걸 주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중국스러운 음식도 아니어서 입맛에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겠네요. 물도 줘요. 물. 저기 보이는 병 있죠? 물도 주니까 목 맥힐 일도 딱히 없을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먹었던 기내식에 대해서 맛평가를 조금 한다면은 먹을만은 했어요. 그 파스타 있었잖아요. 파스타가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맨맛, 무맛. 그리고 같이 쓰던 고기가 아마 오리고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오리고기랑 계란에 간이 다 몰려있어서 뭐 밥으로 파스타 먹고 반찬으로 오리고기 먹고 하니까 어떻게든 먹겠더라고요. 되게 맛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돈 주고는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요걸로 이제 점심 때우고 또 저녁 때 비행기 타면 또 기내식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 기내를 띄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드디어 중국 대륙 쪽으로 넘어온 것 같죠. 대륙이 보이는데 이제 연태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려서 또 헤매보도록 하죠.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 내릴 때도 뭔가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몇몇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저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 따라서 내리고 있고요. 입국 신고부터 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쫄리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착이랑 환승이라고 쓰여 있죠. 따라가면 될 것 같아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한글로 써 있기도 하고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짐을 찾았다 다시 붙여야 되고 이런 입국 신고 절차도 필요하다고 공항에서 들었거든요, 인천에서. 근데 환승이라는 게 있는 걸 보면은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중국 비자가 없으니까 24시간 뭐 체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늠이 안 돼서 시간은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무사히 옌타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짐까지 찾아가지고 나온 상태고요. 입국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작성해야 될 그 환승 관련 문서 잘 쓰면 되고, 그리고 내가 입국 신고를 할 때 이 티켓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날 이 시간에는 말레이시아로 가겠다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보여주면은 몇 가지 절차 없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종이 자체를 쓰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곤욕이긴 했는데 크게 문제 없이 써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약간 고생했던 거는 공항 와이파이가 있긴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공항 와이파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번역 어플을 제가 킬 때 오프라인으로 분명히 다운을 받아왔는데 와이파이를 완전히 꺼야지만 오프라인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번역 기능을.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조금 혼동은 있었지만 어렵진 않게 했고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 공항에서의 와이파이는 유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쓰던 유심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핸드폰에 제가 이것저것 놀 건 가지고 왔으니까 시간 때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도 발생을 했는데, 제가 중국 쪽 항공사랑 공항 같은 경우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캐리어 파손이었어요. 캐리어가 제가 쓰던 게 워낙에 낡았기도 했고, 그 파손에 대한 그 예전에 블로그라든지 글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파손이 될까 싶었는데, 네, 파손이 됐습니다. 바퀴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 캐리어가 바퀴가 4개짜리거든요. 근데 한쪽이 빠져가지고 3개짜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끌 수는 있어요. 다행히 2바퀴로 해가지고 손잡이에서 끌 수는 있는 포지션인데, 이제 세울 때 이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잘 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공항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서 물어보니까 접착제 같은 건 안 판다고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강력본드 같은 걸로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여차하면 이제 캐리어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올 때 또 여기 옌타이 공항을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파손되면 어떡해요.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란 말이죠. 가능하면은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그 본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무난히 쓰고, 이번 여행의 이 캐리어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한 상태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리어가 파손이 돼서 솔직히 지금 공항 안에 구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일단 짐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출국장으로 올라온 상태고, 공항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작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이 5시 50분이에요. 근데 현지 시간으로 지금 1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4시간 정도를 뭐 하면서 기다릴까. 제가 지금 뭔가 배가 고프거나 뭘 사 먹고 싶은 마음 그런 건 따로 없어가지고 근처 좀 이제 판매하는 곳 좀 돌아보고, 식당가에 있는데 식당가에 KFC랑 그리고 한식 파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뭘 먹을 생각은 없고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만 보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시간 맞춰가지고 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캐리어 바퀴가 파손되고 또 따지니까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며칠 걸린다고 해요. 게다가 지금 제가 연태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태에서 지금 다른 또 공항으로 이동하고 중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게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름이랑 이것저것 적어주고 오기는 했는데 과연 보상이 될까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 동방항공이나 연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알고는 계시면 좋은 포인트이긴 하겠네요. 공항 양쪽으로는 식당가가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맥도날드랑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가게들이 눈에 좀 띄고요. 맞은편에는 KFC랑 커피숍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위안화를 바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부서진 캐리어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저는 먹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뭐 기내식이나 먹든가 하죠. 아유, 뭔가 조명이 되게 화려한 게 중국스럽긴 하다, 그쵸? 지금 동방항공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를 타는 카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저기 H라인에 있는데 지금 시간이 써 있어요. 아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운터를 오픈하는 시간이 4시 20분부터 5시 15분까지 5시 55분 비행기거든요. 굉장히 1시간도 안 돼요, 열리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4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타이밍 맞게 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줄 서는 타이밍이 생길 거예요. 지금 보면 캐리어를 넣어놓고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캐리어를 세울 수가 없어서 그게 안 되긴 하겠네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면세점이 가게가 한 3개, 4개 정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뭘 살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연태는 돌아올 때 한 번 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면세점에서 뭘 사겠다 한다면은 돌아오는 길에 구매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조금 어떤 게 있는지, 특히나 이제 연태 하면 또 고량주잖아요. 고량주 같은 게 얼마에 파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구경을 하고 갈까 합니다. 안에서는 사진 찍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간단하게 둘러만 보고 가죠. 지금 면세점 간단하게 둘러보고 왔는데요. 면세점에서 살 건 없어요. 네, 딱히 기념품 대단한 걸 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면세점 구역이라고 해도 뭐 가게가 지금 보니까 한 4개, 5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식당이었는데, 식당은 나중에 이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딱히 생각이 없어서 식당 하나 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주류 파는 면세점들은 대부분 많았어요. 연태고량주 팔던데 이제 그 브랜드에 따라서 70위안부터 한 3,400위안 정도 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사는 게 싸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중국에 가지 않을 거니까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싸거든요. 그런 것도 뭐 참고해서 구매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고 어차피 이제 연태 다시 돌아올 때 고량주를 살지 안 살지는 그때 가서 남은 돈 보고 좀 상황 봐서 판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짐 붙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레이시아를 들어갈 건데 비자는 준비했니?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똑같이 인천공항에서도 물어보던 건데, 말레이시아를 입국할 때는 MDAC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MDAC가 맞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으로 하는 출입국 신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발하기 3일 전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요 화면에 있는 사이트인데 MDA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뜰 테니까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해요. 그리고 입력을 하면은 바로 핀 번호가 나오는데, 핀 번호를 저장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화면을 캡처해서 핸드폰에 넣어 두시거나, 저는 프린트도 해왔습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입국할 때도 이걸 검사를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경유지인 연태공항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요 서류가 없으면 아무래도 뺏어오라든지 아니면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핀 번호가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어쨌든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완전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게 기네요. 되게 피곤해요. 다시 이제 동방항공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내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창가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창가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비행기도 장거리니까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드디어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기내식은 라이스랑 누들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라이스로 골랐어요. 이게 이제 치킨 라이스라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 빵, 두부 같죠? 두부 같은 거 있고, 요건 물이고, 요거 뭘까요? 요게 제일 궁금한데 이건 뜯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내식이 제공이 되고, 확실히 짧았던 인천 그 옌타이 구간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랄까 그래도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맛 표현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죠.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완전 깨끗하게 먹었죠. 일단은 저기 조명이 어두워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까 두부라고 봤던 거는 케이크였고요, 물이라고 착각했던 거는 요거트였습니다. 음료는 이렇게 물이나 음료는 따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 봉지에 있던 거 뭔가 했더니 말린 대추를 달게 양념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맛있었어요. 요 치킨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향신료 같은 걸 많이 안 써서 누가 먹어도 뭐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생각했는데, 메인 메뉴를 제외하면은 서양 느낌의 기내식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꽤 괜찮네요. 동방항공 지금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고 있는데, 총평을 조금 해본다면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어 부셔먹은 것만 제외한다면 밥주는 저가항공, 딱 밥주는 저가항공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멀리 가는 비행기도 33배열이고 비행기 좌석에 딱 앉았을 때 느낌도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이런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면은 저가항공의 느낌이 세요. 단지 이제 기내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준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캐리어 파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손이 났을 당시에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상은 해주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I am sorry 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포기하고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뭐 본드 같은 걸 구매하든지 해서 좀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사자니 어차피 올 때 또 부셔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볼까 해요. 일단 이제 한숨 푹 자고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12시 40분, 한 30분 늦었어요. 그러니까 12시 40분쯤 도착을 했고, 한국 시간으로만 1시 40분입니다. 새벽 1시 40분이에요. 매우 피곤합니다. 와, 오늘 하루 진짜 기네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경유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체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짐 찾아야겠어요.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첫 이미지는 확실히 뭔가 번쩍번쩍하고 큽니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번쩍번쩍하네요.
방콕 공항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에서 봤던 뭐 하노이 호치민 공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 배기지 클레임이랑 이미그레이션만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가 이제 면세구역이랑 섞여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미로처럼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동을 해야 됐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초행이면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안 보고도 어느 정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야 이거 지금 제가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S자를 막 그리면서 여기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면은 당혹스럽기도 혹은 신기하기도 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미그레이션까지 직선길로 쭉쭉 뻗어 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오는 건 또 처음이라 가지고 새로운 경험이긴 하네요. 이번에는 사람들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버스를 탔어요. 저는 계속 화살표 보고 어라이벌이랑 배기지 클레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버스를 탈 줄은 또 몰랐네. 이쯤 되면은 지금 10분을 넘게 걸어왔는데 의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 또 다른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게 아닐까?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떡하나? 맞겠지?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쵸? 네, 짐을 찾는 곳까지 무사히 나왔습니다. 아까 그 길 따라오는 게 맞았고, 의외로 입국 신고는 굉장히 빨리 진행됐어요. 여권 찍고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마치 인천공항 하듯이.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여기서 쉽게 그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해서 저는 오히려 놀랬고요. 이제 짐만 나오면 되는데, 짐 나오는데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짐만 찾고 엔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연태를 경유해가지고 쿠알라룸푸르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동방항공도 같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영상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캐리어 파손 좀 있어가지고 좀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러리라는 법은 없죠. 보통 이제 캐리어 파손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건, 1000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긴 한데, 요게 좀 동방항공 쪽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 쪽 항공사에서. 그래서 좀 저도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손이 돼가지고 약간 불편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만 했어요. 저는 이제 경유를 통해서 이제 중국 항공을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저렴하게 유럽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과연 경유를 해서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본이었든 본이가 아니었든 나름 뭐 괜찮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랄까, 중국 항공사에 대한 편견도 일부 없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편견이 또 하나 늘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괜찮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묵는 그 숙소를 좀 보여드리게 될 텐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